자, 볼게요. 이거 세 번째 날의 뒷부분에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날에 대한 그 실전 문제. 하고 있는데 어떡해요? 네 번째 날 거였니? 네 번째 날 시지 않았어요? 내가요? 네 번째 날이었어요? 그럴걸요? 자, 볼까요? 답 좀 맞출게요. 첫 번째, 1번. 왜냐면 요거 하나만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 보면 위치라는 형태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위치라는 형태가 나오면 요거 하나만 적을까요? 접속사랑 관련되는 보기가 나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다? 1단계에서 해야 되는 건 얘가 접속사가 맞는가, 이게 먼저예요. 오케이? 그래서 얘가 접속사가 맞는지 아니면 얘가 접속사가 아닌지 이걸 먼저 찾아야겠죠. 근데 봤더니 접속사 자리가 아니야. 접속사 자리가 아닌데 위치를 썼어. 그럼 무조건 틀린 거죠. 무조건 틀리게 돼요. 오케이? 한번 해볼게. 제일 먼저 보면 compactive activities can be more than just performance showcases. blank, the best is recognized and the rest are overlooked. 이렇게요. 동사가 지금 3개입니다. 그죠? 동사 3개니까 접속 몇 개 필요하다? 2개가 필요하다. 제일 먼저 보니까 눈에 띄는 거 and 이렇게 있고요. 그럼 여기 접속 자리가 맞네요. 그죠? 접속 자리가 맞습니다. 접속사가 맞다. 접속사가 맞으면 뭐 해라? 접속사를 왜 쓴다? 접속사는 무조건 뒤에다 하고 싶은 말이 더 있는 거죠. 뒤쪽에다 하고 싶은 말이 더 있는 거니까 무조건 두 번째에서는 뒷문장을 보시면 돼요. 뒷문장을, 영어에서 뒷문장을 보겠다 라고 하는 것은 뭐 하겠다는 거예요? 영어 뒷문장을 보겠다는 것은 빠진 명사를 찾겠다는 거죠. 빠진 명사. 빠진 명사는 있을 수 있고 없을 수도 있죠. 오케이?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암기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뭐였었냐면 3가지였죠. who, which, what 기억나세요? who, which, what 요 세 녀석은 무조건 빠진 명사 있어야죠. 관계대명사들이니까 who, which, what은 무조건 빠진 명사가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그럼 여기는 위치니까 얘는 무조건 빠진 명사 있어야겠네요. 그럼 빠진 명사 있으면 맞는 거고요. 빠진 명사가 없으면 얘는 틀린 말이 되죠. 보니까 the best 최고가 is recognized 인정받습니다. 나머지는 간과되고요. 빠진 거 있어요? 빠진 게 없죠. 그럼 뭘 써야 돼? 위치가 아니라 that 이런 형태를 쓰는 것이 맞겠다. 그게 바로 1번. 됐죠? 간단하죠? 2번으로 가죠. 아이고. 자, 2번 문제로 가보니까 자, 2번은 정답? 예린아, 정답? 아, 그런 거야? 몇 번? 5번. 3번이죠? 그래서 얘기 틀리면 다 틀리니까요? 봐봐. 이건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3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카테고리 자체가 동사랑 관련되는 거죠. 동사 원형에다가 ing 붙인 거니까 동사랑 관련되는 복이라고 보면 돼요.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이것도 마찬가지로 얘가 시제를 가진 진짜 동사냐 아니면 시제를 갖지 않은 가짜 동사냐 이걸 먼저 찾으면 되죠. 근데 지금 이제 promoting이라는 ing를 썼으니까 만약에 진짜 동사 자리인데 저렇게 썼다면 무조건 틀린 거죠. 오케이? 그걸 먼저 따져보자고요. 제일 먼저 보니까 어디서부터냐면 엄청 기네. thus 그러므로 we agree that 동사입니다. we agree that explicit introduction benefits student, but propose that incorporating culturally relevant pedagogy and consideration of non-academic factors that promoting learning and mastery must enhance explicit instruction in mathematics instruction. 아유, 더럽게 기네. 동사가 지금 하는 셈 4개입니다. 동사가 4개야. 근데 접속사가 3개면 맞는 문장이죠. 접속사가 만약에 4개면 얘는 틀린 거예요. 맞을까요? 그럼 접속사의 개수를 찾아볼게요. 문장이 여기 that 하나 있고요. 그리고 여기 but이 있네요. 근데 but 뒤를 잘 보세요. but 뒤를 보면 propose라고 나와요. propose. s가 안 붙었죠. 그럼 얘가 동그라미 2번이 되는 것이고 얘가 동그라미 1번이 돼야 되죠. We agree that. We propose that. 이렇게 된다는 거죠. 됐을까요? 오케이?
그러면 접속사가 하나만 더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접속사가 이렇게 나와 있죠. 대시라고요. 됐습니까? 그럼 여기는 promoting이라는 가짜 동사가 아니라 진짜 동사가 나올 자리죠. 뭘 써야 돼? 여기 앞에 factors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뭘 써야 된다? promote 라고 하는 복수형 동사를 써주시면 된다. 됐죠? 순서를 기억하세요. 순서를. 보기가 나왔을 때, 어떤 보기가 나왔을 때 어떻게 접근하는가. 그 순서를 기억하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다음 갈게요. 3번. 자, 3번은 민정아. 네. 3번 정답 몇 번이에요? 5번이요. 5번. 맞나? 정답은 2번이죠. 자, 2번을 먼저 보니까, 자, 2번에 it이라고 나왔잖아요. it이라는 형태가 나오면, 이건 어떻게 풀어요? 이거 사실 우리가 이건 아직 안 배웠어요. 오케이? 아직 안 배우긴 했는데, 아직 안 배우긴 했는데, 어떻게 풀어야 되냐? 이건 카테고리가 대명사예요. it이라는 대명사가 나온 거잖아. 대명사가 나오면, 민혁아, 대명사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대명사가 뭐야? 이 대자 무슨 대자예요? 그래. 대신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를 대신해 주는 거잖아. 그럼 그 앞에 간 아이가 있어야 되죠. 앞서 가네. 걔 누구야? 그렇지. 대명사는 반드시 선행사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선행사랑 대명사 사이에는 반드시 일치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뭐가 있잖아요. 선행사랑 대명사 사이에는 반드시 수일치가 이루어져야 돼요. 물론 선행사랑 대명사 사이에 수일치도 있어야 되고요. 성별에 대한 일치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인칭에 대한 일치도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대명사를 남성은 쓸 거니 여성은 쓸 거니 he 쓸래 she 쓸래 이거 물어봅니까? 탐은 여자일까요 남자일까요? 뭐 이런 거 물어봅니까? 그럼 안 물어봐요. 그러니까 나는 1인칭이고 너는 2인칭인데 이걸 물어볼까요? 그러면 안 물어봐요. 그러니까 대명사에서 물어보는 건 선행사와의 수일치예요. 선행사의 수일치. 이 문장을 보면 그 앞에 선행사가 뭐가 되는 겁니까? 선행사가 hazard 이렇게 되는 거죠. 복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it이 아니라 them이라는 형태를 써주시는 것이 맞다. 되셨죠? 요것만 기억하세요. 사실 저거보다 더 중요한 건 요겁니다. 아, 대명사가 나왔을 때 선행사를 찾는 거구나. 그걸 기억하시는 게 더 좋아요. 뒤쪽에 대명사 파트를 좀 더 자세히 할게요. 자, 넘어가죠. 넘어가서 지우야. 네? 정답은요? 5번. 5번이었나? 5번 맞죠? 5번이죠? 자, 그럼 봐봐. 동사잖아요. 이거 동사랑 관련되는 거니까 진짜냐 가짜냐? 이거 먼저 한번 해볼게요. 문장을 보니까 The study authors figured out writing down future tasks 한 다음에 the thoughts so you can stop turning them over your head. 일단 지금 상태로는 동사가 두 개죠. 근데 만약 이 상태에서 접속사가 하나야. 그럼 이건 그냥 맞는 거죠. 근데 만약 접속사가 두 개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접사를 찾아보니까 제일 먼저 that 이렇게 있고요. 여기 so 사실은 여기 so 대시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대시 생략된 거라서 어쨌거나 접속사가 이렇게 나와 있죠. 동사가 두 개인데 접속사가 두 개예요. 그럼 누구 하나는 잘못된 거죠. 제가 동사로 바뀐다면 딱 맞는 말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 정답이 3번. 네, 5번. 되셨죠? 여기 보세요. 자, 봐봐. 그러면 지금 여기서도 그런데 잠깐만 요거 하나 말해줄게. 1번 접속사랑 관련되는 복입니다. 2번 동사랑 관련되는 복이고요. 3번 동사랑 관련되는 복이고요. 4번은 형용사. 5번은 다시 동사랑 관련되는 거죠. 복이 5개 중에서 4개가 동사 또는 접속사랑 관련되는 복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문법 문제 거의 다 이래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요거 형용사 관련이었고 그 전 문제에서 대명사 관련이었고 실제로 문법 문제를 풀기 위해서 너희가 알아야 되는 문법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제 기억해야 되는 거 몇 개 안 돼요. 그러니까 그 패턴이 몇 개 있거든요. 그거 몇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걸 제가 알려드릴 거고. 되셨죠? 일단 앞으로 보기가 나오면 이렇게 접속사랑 관련돼? 진짜야 가짜야? 동사랑 관련돼? 진짜야 가짜야? 항상 기본적인 질문 자체가 어떤 카테고리가 나오면 진짜야? 진짜 접속사 맞아? 접속사가 아닐 수 있나? 진짜 동사 맞아? 동사가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이 생각들을 자꾸만 해주시는 게 좋다. 되셨죠? 오케이? 다음 갈게요. 자, 우리 문제 좀 풀까요? 요건 좀 이제 빨리빨리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거는 우리
1번 우리 첫날 했던 거 기억이 나면 좋겠네. 그래서 첫날 했던 건데 요거 우리 그 스탬프 퀴즈 볼 때도 나왔던 거야.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비동사가 있습니다. 비동사가 있어요. 비동사가 있는 상태에서 두 번째 주어를 봐야 되는데 주어가 사물이죠. 그죠? 그 언어라고 하는 것은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언어는 사용되어지는 거죠. 언어는 사용될 수 있습니다. 뭐뭐 하기 위하여. 투부정사니까 당연히 exclude. 되셨어요? 오케이? 자, 이해가 덜 됐나요? 지금 표정이 굉장히 안 좋은데요? 한 분만 더 적어드릴게요. 자, 보면 요거는 되도록이면 필기해 놓으시고 그대로 암기하시는 거 좋아요. 오케이? 봐봐. 어떻게 한다 그랬냐면 그냥 유스터가 있다 그랬고요. 비유스터가 있다 그랬죠. 사실 요거는 비동사가 없는 상태로 나온다. 자, 단계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비동사가 없을 수도 있고 비동사가 있을 수도 있어요. 비동사가 없으면 사실은 요거 사전 찾아보셔도 괜찮은데 사전 찾아보면 used to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발음 기호 살짝 use터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조동사예요. 한 단어로 생각하세요. 잠깐만 기억해. 이게 뭐라고요? 얘 조동사예요. 얘가 조동사다 보니까 뒤에 뭘 써야 돼요? 조동사 뒤에는 동사의 원형 쓰기로 했죠. 그래서 동사의 원형 쓰는 거예요. 뜻은 뭡니까? 라고 하면 뭐뭐 하곤 했다. 뭐뭐 하곤 했다 가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됐죠? 그럼 비동사 없으면 바로 이렇게 쓰세요. 그런데 두 번째로 넘어가서는 비동사가 있어요. 그럼 비동사 있는 상태에서 어떡합니까? 라고 하면 주어를 보세요. 그 주어를 보셔야 되고 그 주어가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 주어가 사물이 될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 주어가 사물이 되면 의미가 어떻게 되냐? 비동사가 있는 상태에서 주어가 사람이면 얘는 어디에 이게 중요해. 어디에 익숙하다. 어디에 익숙하다. 잠깐 어디에 라고 하는 순간에 이 to는 뭐가 됩니까? 전치사가 돼요. 얘는 전치사가 되는 거니까 그 뒤에 뭘 써야 돼? 명사 또는 동사 원형의 ing라는 형태를 쓰시면 되죠. 됐을까요? 근데 만약에 주어가 사물이야. 주어가 사물인 상태가 되면 be used 이렇게 되는 거죠. be used. 여기는 used라고 있는 것이 맞죠? 이건 뭐가 된다? 사용되다. 사용되다니까 뒤엔 투부정사겠네. 뭐뭐 하기 위해. 이렇게 되는 거죠. 뭐뭐 하기 위해가 되는 순간에 이 to는 뭐가 된다? 이건 부정사가 되죠. 얘가 부정사가 되는 순간에 뒤에 뭘 써야 된다? 동사의 원형 써야 된다. 이렇게요. 됐죠? 이 순서대로 하시면 돼요.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대로 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동사가 있는 상태에서 주어가 language, 사물로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투부정사라는 형태를 쓰는 거예요. 됐죠? 이건 그대로 기억하시면 문제 그대로 나옵니다. 잠깐만 여기 2번 봅시다. 2번 봤더니 잠깐 이거 한번 해봅시다. 지호야 잘 들어봐. 주어랑 동사가 없죠? 주어 동사가 없는 상태에서 ing나 pp를 썼죠. 이런 거 우리 뭐라고 한다? 분사 구문이라. 분사 구문은 지난 시간에도 세 가지를 알려드렸죠. 어떻게 세 가지야? 첫 번째, 문법적으로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두 번째, 해석은 어떻게 할 것이냐. 마지막에 절의 형태로 어떻게 바꿀 것이냐.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뭐야? 그냥 문법 문제잖아. 어떻게 하면 돼? 데리고 he. 그 사람을 이를 데리고 오세요. 그리고 관계를 따지세요. 가 움켜쥐는 겁니까? 그를 움켜쥐는 겁니까? 그가 보드를 움켜쥐고 파도를 향해 나아가는 거죠. 보드 타러 가나 보네요. 뭘 써야 돼? grabbing. 능동관계니까. 되셨죠? 다음 3번 갑시다. 3번은 별표 하나만 쳐주세요. 3번 별표 하나만. 그리고 요거는 설명 잠깐만 들으세요. 자, 여기 보니까 이 책상은 수리될 필요가 있다. 이 책상은 수리될 필요가 있다. 영작 한 번만 해볼게요. 은는이가 주어입니다. 이 책상은 this desk. 필요가 있다. 동사죠. needs. 됐죠? 그런데 잠깐만 수호야. 뭐뭐 할 필요가 있다. need? 답이 나올 줄 알았어? 할 필요가 있다. need? 그러니까 have to도 있으니까 need? 그렇지. 뭐뭐를 원하다 want? 그렇죠. 그러니까 need 뒤에다 투부정사 쓰는 거예요. need to. 뭐뭐 할 필요가 있다. need to. 뭐뭐 해야만 한다. have to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need to.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need 다음에 투부정사를 써요.
그죠? 그럼 잘 봐봐라. 이렇게 되는 거지. 수리한대. 수리한다는 것도 동사잖아. 여기다 뭘 써야 돼? fix라는 단어를 써야 되지. fix를 그냥 쓰면 돼, 안 돼? 안 되지. 여기 동사 있는데. 그지? 그럼 뭘 써야 돼? 투부정사를 써야 되죠. 아이고. 투부정사. 써야겠죠? 그런데 우리 원칙 하나만 정합시다. 시제를 가진 동사건. 이모나 잠깐만. 니즈. 자, 시제를 가지고 있는 진짜 동사건. 시제를 가지고 있는 가짜 동사건. 왼쪽엔 반드시 뭐가 있다? 행위자가 있다. 동사의 왼쪽엔 행위자가 무조건 있어야 돼요. 오케이? 그런데 여기 need의 왼쪽엔 this desk라는 주어가 있는데 여기 fix의 왼쪽에는 행위자가 있어야 되는데 없네? 왜 없죠? 그렇지. 똑같으니까 생략했어요. 그럼 여기도 뭐가 있는 거야? 여기에 desk가 있는 거죠. 그럼 desk가 수리합니까? desk를 수리합니까? 를 수리하는 거죠. 그럼 여기다 뭘 써야 돼? 비동사 플러스 pp까지도 더해야겠네요. 세 개를 다 더합시다. fix를 쓰고 투부정사도 쓰고 bpp도 쓰고. 그럼 뭘 써야 돼? 여기다가 to be fixed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기억하세요. 수동의 형태를 쓸 수 있어요. 준동사도 수동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결정한다? 행위자의 관계가 주어와의 관계가 행위자냐 대상이냐 이거 보시면 되는 거죠. 됐어요?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럼 정답을 고르려고 했는데 젠장 정답이 없어요. 정답이 없잖아. 이거 뭐야? 정답이 있어야 되는데 그지? 문제의 오류인가요? 아니죠. 봐. 그래서 하나 재밌는 건데 to be fixed라는 형태 맞습니다. 이거 맞는 표현이에요. 이렇게 쓰면 되는데 예외적으로 need라는 단어 있잖아. need라는 단어는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거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to be fixed가 되는 거고 헌데 need는 그 뒤에다가 동명사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need 뒤에 동명사도 가능해요. 오케이? 다만 여기서 need 뒤에다 동명사의 형태를 쓰면 얘는 수동의 의미가 된다라는 거죠. 얘는 수동이 되는 거예요. 되게 특이하죠. 그죠? 그래서 여기 정답 뭡니까? 여기 정답은 needs painting 이렇게 쓰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요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학교 이제 내신 같은 데서는 어떤 식으로 많이 장난을 치냐면 교재에는 to be fixed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시험 문제는 fixing 이렇게 써놓은 다음에 맞아 틀려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우리가 중학교 때 했던 것처럼 그냥 막 아무 생각 없이 막 암기만 하면 이런 문제는 틀리게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암기를 하더라도 수업 다 듣고 내용 이해하고 그런 다음에 암기를 하는 거지. 그냥 무작정 아무 생각 없이 암기한다고 점수가 잘 나오진 않습니다. 알겠죠? 이런 것도 좀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죠? 됐죠? 다음으로 갈게요. 잠깐만. 마지막으로 이거는 궁금할 수 있겠다. 그럼 너희가 궁금해하는 것은 그러면 그렇게 동명사를 취해서 수동의 의미가 되는 게 need밖에 없습니까? 또 있어요. 또 있는데 사실은 need도 있고요. 몇 개 적어 드릴게요. need, want, 그리고 deserve 이런 단어들이 있거든요. 근데 굳이 외우라고 외우고 싶으면 외우세요. 실제로 시험에는 얘 나와요. need 정도 나와요. 다른 건 시험에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need 정도만 암기하셔도 충분히 해결됩니다. 다음 갈게요. 자, 여기서 shamed and shaming 이렇게 나왔잖아. 잠깐만. 근데 문장을 보니까 Besides, modern boys are sensitive and react badly when blank in front of their peer groups. 이렇게 나왔잖아. 잠깐만, 지금 동사가 두 개라서 접속사가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 근데 여기에 and가 있어서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1번 됐어. 오케이, 다 끝난 것 같은데 젠장. 여기에 지금 when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한 번 더 나왔네요. 말도 안 돼. 그죠? 왜냐면 접속사가 나왔잖아. 원래 접속사 뒤에 뭐가 나와야 돼?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잖아. 젠장, 주어 동사 없는 상태에서 ing나 pp. ed 썼네. 이거보다 아까랑 똑같이 분사 구문. 그럼 분사 구문이가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니? 앞에 있는 주어 modern boys를 이렇게 데리고 오는 거죠. 그럼 modern boys가 망신을 줍니까? modern boys에게 망신을 줍니까? modern boys에게 망신을 주는 거죠. 오케이? 그럼 뭘 써야 돼? 에게니까 얼른에게 수동이네요. 뭘 써야겠어? 당연히 shamed. 이렇게.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있죠. 남학생들 중에 특히나 애들 앞에서 망신당하면 좀 그렇잖아요. 기분도 안 좋고. 그죠? 지난번에 민족이가 그러던데 수학 문제 푸는데 자꾸만 그러면 기분 나쁘다고. 똑같은 거죠. 다음 5번인데요. 5번은 사실은 이거 5번은 저번에 지연이가 화냈던 거랑
그 맥락이죠. 아니 왜 가르쳐 주지도 않고 이걸 문제를 내고 난리야. 막 이런 거 있잖아. 그지? 저번에 그런 거 있잖아. 투부정사만의 목적을 취한 동사, 동명사만의 목적을 취한 동사.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죠? 그때 화 내던데. 보니까 이건 어떤 거냐. 얘는 consider에 밑줄 치세요. consider. consider라는 단어는 보통 우리가 consider라는 단어를 어떻게 쓰냐면 consider that. 보통 이렇게 대절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consider 뒤에다가 이제 투부정사를 쓸 거냐, 동명사를 쓸 거냐라고 물어보게 되면 당연히 동명사를 쓰게 되는 거예요. 요거 정도는 암기하세요. 근데 이렇게 해놓고 우리 스탬프 퀴즈에 또 이거 나올 텐데 안 가르쳐주면 또 지연이가 화낼 테니까 이거 잠깐 봐봐. 자, 이거 잠깐만 보세요. 준동사라는 얘기 잠깐만 해볼게요. 준동사. 아주 짧게 할게요. 준동사가 뭡니까? 알려드렸어요. 준동사가 뭐냐면 준동사는 동사를 뭐로 바꿨다? 동사를 명사, 형용사, 부사로 바꿔 쓰는 거. 동사를 명형부로 바꿨다. 이게 준동사에 대한 정확한 적이에요. 그러면 명형부로 바꿨는데 오케이 알았어. 그 명형부의 역할을 동시에 다 하는 거. 세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거. 이게 뭡니까? 얘가 부정사예요. 괜찮을까요? 그럼 이 상태에서 명사의 역할만 하는 거. 이게 뭡니까? 이게 동명사죠. 형용사의 역할하는 거 얘가 분사예요. 그 부사의 역할하는 것이 분사 구문이 된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면 이렇게 나오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질문? 야, 그러면 내가 동사를 명사로 바꿨는데 그 종류가 부정사랑 동명사가 있다면 어떤 걸 쓰지? 이 질문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아니 내가 동사를 형용사로 바꿔 쓸 건데 그 방법이 부정사와 분사가 있다면 이건 어떻게 구분하니? 또 동사를 부사로 바꿔 쓰긴 할 건데 종류는 부정사랑 분사구문 둘 다 있다면 이거 어떻게 구분하냐? 그래서 문제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나왔냐? 바로 이런 문제가 나왔죠. 너희가 중학교 제대로 공부했다면 중2 2학기 때쯤에 배웠을 건데, 자 보세요. 여기 타동사가 있습니다. 과거에 대한 회상이죠. 그래서 타동사가 있어요. 타동사 뒤에 뭐 나옵니까? 목적어 나오죠. 목적어 자리에 들어간 품사가 뭡니까? 명사예요. 그럼 명사 자리에 그 명사를 쓰면 돼. 그런데 이 명사 자리에 젠장 동사가 나왔네. 그럼 어떻게 해? 동사를 명사로 바꿔라. 동사를 명사로 바꾸는 방법이 여기 나오잖아. 두 가지라고요. 그래서 동사를 명사로 바꾸는 방법이 두 가지인 거야. 첫 번째 투부정사, 두 번째 동명사. 이렇게 됐던 거죠. 이거에 따라서 어떤 타동사의 경우는 투부정사를 쓰고요. 어떤 타동사의 경우는 동명사를 썼던 거죠. 그럼 내가 여기다가 투부정사를 쓸지 동명사를 쓸지를 결정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 결정을 어떻게 합니까? 그 결정을 전부 다 얘가 하죠. 오케이? 그럼 얘가 하는 거니까 상현 뭐 써야 돼? 투부정사를 목적어 취한 동사? 지연? 네? 투부정사를 목적어 취한 동사? 어머나 중2 때 어떤 삶을 산 거니? 했어야지. 웬만한 거 다 투예요? 아무거나 쓸까? 그냥 이트 뭐 이런 거? 이트 괜찮아요? 이거 아니에요? 그럼 러브? 이런 거 쓸까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뭘 쓰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거요? 비사이드가 디사이드. 오케이 맞아요. 디사이드. 원트. 오케이 이거 좋아요. 마음에 들어. 오케이 마음에 들어. 오케이 이게 원트가 마음에 드니까 원트랑 비슷한 위시도 씁시다. 비슷한 익스펙트도 쓸까요? 그리고 호프도 씁시다. 오케이. 그러니까 요거는 한 단어죠 그냥. 오케이 자 다른 거 부르세요. 러브. 러브는 둘 다 돼요. 러브는 둘 다 돼요. 또 그런 게 있다고요? 그런 게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거 아주 간단한 건데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 너희들의 심정이죠. 지금 너희들의 심정은 나 엄마 보고 싶어 이거잖아. 그죠? I want to go home.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건 뭐예요? 이 문장에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 뭐야? 저기 딴 학원에서 수업하다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야? 그랬더니 영어 수업이요.
돌아버린 줄 알았어? 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건 뭐예요? I want to go home 하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원하는 거죠. 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원하고 있어요. 근데 그 투부정사에 관련되는 행동은 언제 해요? 가고 싶어, 가고 싶어, 가고 싶어. 이렇게 합니까? 집에 가면서? 정신이 나간 거야. 이 투부정사의 행위는 언제 합니까? 나중에 할 거예요. 이해돼요? 그럼 기본적으로 투부정사는 미래지향적인 느낌이 있어요. 그럼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있을 일을 바라고 소망하고 기대하고 원하는 거죠. 맞습니까? 결정도 앞으로 이렇게 할 테야 라고 그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럼 뭐도 있을까요? 계획을 세울 수도 있잖아요. 당연하죠. 계획 세우는 거고요. 그죠? 그리고 약속도 하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요. 됐습니까? 또 어그리, 동의도 해요. 이렇게요. 알았어. 그만하네. 자, 욕하겠네. 동명사는요. 동명사는 가장 쉬운 게 enjoy, finish, mind. mind 무슨 뜻입니까? 그치, 꺼리다, 띠껍다 이거죠. mind. give up, 포기하다 이런 거 있고요. 요거 아세요? postpone. postpone이 뭡니까? 연기하다, 뒤로 미루다. 테리 잘하네. 또 그렇지. stop이 여기 들어가요. stop이 여기 들어가요. 기억하세요. stop은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에 들어가요. 여기 들어가. 왜인지는 잠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꼭 외우셨으면 좋겠는 거, 외웠으면 좋겠는 것이 바로 consider랑 suggest예요. consider랑 suggest가 여기에 들어가요. 사실은 다른 게 고등 과정에서 시험에 거의 나오지 않아요. 혹시라도 나온다면 이 정도 암기해 두시는 게 좋다. 되셨죠? 그런데 우리 이런 거 있잖아. 야, 사람도, 동물들도 어떤 애들은 풀떼기만 먹잖아? 어떤 애들은 고기만 먹어요? 근데 어떤 애들은 둘 다 먹잖아요. 오케이? 둘 다 먹잖아? 그럼 두 개 다 목적으로 취한 애들이 있죠. 투부정사를 쓰건 동명사를 쓰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데 둘 다 쓸 수 있는데 어떤 애들은 투부정사를 쓰건 동명사를 쓰건 의미 차이가 없는 애들이 있고요. 또 어떤 애들은 얘랑 의미 차이가 생기는 경우도 있죠. 그럼 질문 다시 할게요. 의미 차이가 생기지 않는 아이들은요. 뭘까요? 참고로 시험에 안 나오죠. 아니 이거 시험 내서 뭐 할 거야? 이거 어떻게 될 거야? 이거를 가지고 시험 낼 수 없어요. 근데 뭐냐? 좋아하다 시작하다. 좋아하다 시작하다. 좋아하다 like, love. 시작하다 start, begin. 근데 좋아서 시작했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야죠. continue.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런데 얘네들은 시험에 반드시 나오겠죠. 문법적으로는 되는데 둘 다 되는데 의미 차이 생기는 애 누가 있어요? 그렇지. 가장 먼저 remember. remember랑 같이 forget 이렇게 나오죠. 근데 remember랑 forget 뒤에 투부정사를 쓸 때랑 동명사를 쓸 때랑 의미가 달라지잖아요. 근데 아까 힌트를 줬죠. 투부정사 어떤 느낌이 있다? 미래지향적인 느낌이 있다. 그러면 remember나 forget 뒤에다 투부정사를 쓰면 얘는 뭐다? 미래가 되죠. 뭐뭐 할 것이 되는 거죠. 뭐뭐 할 거. 그럼 동명사는 반대겠죠. 과거겠죠. 뭐뭐 한 거.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리고 추가적으로 나오는 게 뭐 try도 나오거든요. 아마 중학교 때 너희가 배웠던 건 try일 거예요. try를 배웠을 텐데 try는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try 다음에 to를 쓸까 ing를 쓸까는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왜 나오지 않냐면 잘 생각해봐 얘들아. remember 뒤에다가 to를 쓸 때랑 ing를 쓸 때랑 뭔 차이냐면 결국에 그 행동을 했어 안 했어 이거예요. 했어 안 했어. 무슨 말이냐. 민정은 좀 이따 집에 갈 때 불 끄고 가는 거 잊지 마. 불 끄고 갈 것을 잊지 마 라고 했다고요. 그러면 don't forget to turn off 이렇게 쓰는 거잖아. 불을 끈 거야 안 끈 거야? 안 끈 거야. 미수 동작인 거죠. 오케이? 근데 don't forget turning up. 야 네가 껐다라는 사실 잊지 마. 이렇게 되는 거. 이미 끈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이미 그 행동을 했는가 하지 않았는가 아주 극명하게 논리적인 부담이 없어요. 확실하기 때문에. 근데 try를 생각해봐라. try to 쓰면 노력하다예요. try ing 쓰면 시도해보다예요. 결국 했잖아. 어느 정도까지가 노력이에요?
땀을 3방울 흘리면 노력이고 2방울까지는 노력이 아닙니까? 이게 뭐야? 했잖아, 결국에는. 그러니까 읽는 사람,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논란의 여지가 너무 많아요. 시험에 나올 수 없어요. 오케이? 얘가 나오는 거예요. 얘가. 아시겠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요거. 그런데 이런 게 있을 거야. 아니 근데 나는 중학교 때 배울 때 어떻게 배웠냐면 스탑이라는 거 다음에 스탑 to도 있고 스탑 ing도 있다고 배웠는 걸? 이렇게 생각이 들 거죠. 자, 아까 테리가 되게 말을 잘 해줬는데 stop이란 단어 다음에 to가 나올 수도 있고요. ing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예문 stop to fight 이렇게 되고요. stop fighting 이렇게 말을 하면 위에 무슨 뜻입니까? 그지? 싸움을 하기 위해서 멈추는 거죠. 그게 목적어예요? 아니죠. 그냥 싸움을 하기 위해서 부사잖아요. 뭐뭐 하기 위해서. 얘는 부사예요. 그럼 얘는 뭐가 됩니까? 얘는 자동사인 거예요. 걸음을 멈추다. 싸움을 하기 위해 걸음을 멈추다 라는 뜻이 되고요. 얘는 뭡니까? 싸움을 멈추는 거잖아. 이 행위 자체를 멈추는 거죠. 얘가 목적어예요. 그럼 목적으로 취하는 건 얘가 되는 거죠. 오케이? 물론 뭐 시험에서는 막 이런 거 여기는 타동사가 돼요. 시험에서는 막 이런 거 따지기보다는 그러니까 결국에 스탑 뒤에다 to를 쓸 거야, ing를 쓸 거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렇게 하지만 일단 논리적으로 봤을 때 타동사 뒤에 목적어, 목적어 자리에 명사, 명사를 동사를 명사로 바꿨다 막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스탑은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맞다. 아시겠죠? 오케이? 이렇게 기억하시라. 그래서 consider는 외우시라. 맞다. 한 가지만. 여기 별표 2개 쳤잖아. 여기 별표가 2개잖아요. 여기가 별표 하나예요. 다른 애들은 시험에 거의 출제가 되지 않아요. 오케이? 요 2가지는 반드시 기억을 하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다음 갈게요. 6번 문제 상당히 좋은 문제예요. 제가 일부러 이거 안 지우고 있는데, 안 지우고 일단 갈게요. 가리더라도. 자, 갈게. listen이랑 listening 이렇게 나왔는데, 진짜 동사야, 가짜 동사야? 이렇게 접근하시는 겁니다. 진짜 동사, 가짜 동사. 보니까, the tool captures 동사입니다. The distinct frequency of construction noise and changes the sound into a digital signal, which people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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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다음에 cannot hear 이렇게 있어요. 동사가 지금 3개예요. 동사가 3개니까 동사 3개니까 접속사가 2개 있으면 딱 맞는 겁니다. 만약에 접속사가 추가적으로 나오면 고민을 해봐야겠죠? 가볼게. 자, 동사가 지금 3개니까 접사를 지금 보면 여기 end가 있네요. 여기 changes가 동그라미 2번, 여기 captures 동그라미 1번 이렇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 which라는 형태가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요. 맞아요. 동사가 지금 3개인데 접속사가 2개야. 추가적으로 동사가 필요해 안 해요? 전혀 필요하지 않죠. listening. 됐습니까?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listening to MP3 player. MP3 플레이어를 듣는 사람들이 들을 수 없는 소리. 이렇게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동사의 개수만으로 해결 가능해요. 자, 다음 갑시다. 요거는 7번 같은 경우 요거 하나만. 수아야, interest가 무슨 뜻이에요? 인터레스트요. 네, interest요. 흥미. 오케이. 명사도 있고요. 얘를 동사로 쓰면 뭘까요? 흥미롭다. 지난번에 내가 말했던 거랑 똑같죠? 부자다. 똑같은 거죠. 부자다. 근데 인터레스트를 동사로 쓰면 흥미를 유발하다라는 뜻이야. 흥미를 유발하다. 그럼 잘 봐봐 얘들아. 여기서 I don't know 한 다음에 how blah blah I am in everything you do 이렇게 나왔죠. 동사 지금 3개입니다. 접사 2개 필요합니다. 여기서 how 잠깐만. how는 혼자 나온 거 아닙니다. 같이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너 키가 어떻게 되니? How tall are you? 너 얼마나 늙었니? How old are you?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How 뒤에는 형용사 부사랑 결합할 수 있습니다. 됐죠? 그런데 이게 의미사가 되는 거예요. 결합한 거죠. 됐죠? 또 하나 명사, 동사 여기에 대시 있죠. 이렇게 됐습니까? 그럼 잠깐만 얘는 어디서 튀어나온 거야? 비동사 뒤에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해되세요? 지금 이 말이? 비동사 뒤에서 이렇게 앞으로 나왔다. 이해됩니까? 살짝 안 되시죠? 질문. 이렇게 할게요. 너희가 몇 살이죠? 16살. 17살이니? 한 해 지났구나. 그죠? 17살. 이렇게 합시다. 수호는 is 17 years old. 이거잖아요. 그죠? 근데 문득 보니까, 수호를 보니, 진짜 17이야? 액면가가 이런 생각이 들죠. 내가
근데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나를 보면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회춘했구나. 진짜 고등학교 때 졸업사진을 보면 야 가관이야. 야 이거 어떡하냐? 그래서 지금보다 더 늙어 보이는 것 같아. 되게 심각해요. 그래서 나 학원을 좀 일찍 시작했거든요. 학원을 21살에 시작했거든. 엄청 일찍 시작했어. 이게 왜 와야? 그래서 21살에 그러니까 조교로 시작한 게 아니라 그냥 강의를 시작했거든요. 21살부터. 그때부터 강의를 했는데 이게 사실은 대학생이 강의를 하는 건 안 되거든요. 학원에서. 보조 선생님 이런 건 되는데 조교는 되는데 강의를 하면 안 되거든. 그래서 나이를 이렇게 속여야 된다라고 막 거짓말을 했는데 어떡하지 막 고민했는데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거야. 내가 연습을 하는데 모든 아이들이 그냥 그래. 내가 29으로 10년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21살인데 29이야. 29인데도 29이었어요. 대단히 안타까웠어요. 8살이나 소야 괜찮아. 노안이 오래가요. 원래 노안이 오래가요. 동안이었던 애들이 한 방에 가거든요. 세월을 정통으로 맞게 되니까 소는 이미 맞았잖아. 괜찮아 소야. 나중에 주면 안 되는데 진짜. 이런 진짜 소가 너무 충격적이라. 이런 쇼트. 그런데 문득 물어보신 거예요. 진짜 너 도대체 몇 살이야? 도대체 몇 살이야? 라고 물어보시는데 얘를 보니까 얼마나 나이를 먹은지 알고 싶은 거잖아. 그럼 여기가 뭐가 돼? 미지수 X가 되죠. 미안해. 7시간 하고 왔는데. 미안해요. 그냥 이 미지수 X가 되니까 이게 뭐가 됩니까? 하우가 되죠. 오케이? 근데 하우 올드가 하나로 결합을 하잖아. 의문사는 무조건 맨 앞으로 가는 거거든요. 오케이? 그러니까 묶여서 앞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하우랑 올드랑 묶여서 앞으로 온다고요. 근데 의문문을 만드는 방법이 우리 했었잖아요. 의문사가 문장 서두로 간다. 동사가 주 앞으로 간다. 그래서 how, old, is, 수호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중요한 건 의문사는 앞으로 나가야 돼요. 뒤에서 앞으로 나간다. 이 성질을 알고 있으면 어떤 문제를 너희가 풀 수 있는가. how 뒤에다가 형용사를 쓸 거니 아니면 부사를 쓸 거니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풀면 돼요? 뒤쪽을 보시면 돼요. 뒤에 그 형용사 자리가 비어있는가 부사 자리가 비어있는가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뒤에서 앞으로 왔으니까. 오케이?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how 다음에 형용사 부사는 뒤쪽에서 앞으로 나온 거예요. 뒤에서 앞으로 나왔다. 이렇게만 생각하세요. 그러면 잘 봐봐라. 여기는 근데 물론 형용사냐 부사냐 문제는 아니지만 interesting이냐 interested이냐 이렇게 나왔잖아. interest는 무슨 뜻이라고요? 흥미를 유발시키다라는 뜻이라고요. 그럼 여기서 나온 거네요. 비동사 뒤에서. 그죠? 비동사 뒤에 나왔잖아. 그럼 누구와의 관계를 따져라? 주어. I와의 관계를 따져라. 내가 흥미를 유발시키는 행위자입니까? 유발시키는 대상이 되는 겁니까? 둘 다 될 수 있죠. 오케이? 봐봐. 여기 보세요. 지금 내가 유발하고 있잖아요. 여기 보세요 라고 하고 있죠. 너희는 그 대상이 되고 있고요. 그럼 둘 다 되죠. 둘 다 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뒤를 보라고 그랬죠. 뒤를 보면 그 대상이 나와요? 안 나와요? 대상이 따로 나오지 않죠. 그러니까 뭘 써야 돼? interested. 이렇게. 되셨어요? 오케이? 자, 다음. 8번은 너무 간단한 문제예요. 보기를 보니까 achieve냐 achieving이냐 이렇게 나왔잖아요. achieve냐 achieving이냐. 이거는 뭐 물어보는 겁니까? 요거 to 물어보는 겁니다. to를 물어보는 건데 요건 필기 하나만 해주세요. 밑에다가 lead라는 단어가 나오면 명사가 나오고 투부정사를 쓰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lead to를 묶어서 쓰면 lead to라고 묶어서 쓰면 그 뒤에는 바로 명사가 나옵니다. 의미는 바뀌지 않아요. 의미가 무슨 뜻이야? 얘는 cause, 유발하다, 야기하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 명사가 이 행위를 하도록 유발하다 뜻이 되고요. 얘는 그냥 이러한 상황을 유발시키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됐죠? 여기 lead to가 묶었네요. 같이 나왔네요. 그럼 뭘 써야 돼? 당연히 achieving. 됐죠? 요건 용례니까 요거 하나만 기억해 두시면 문제 푸는 게 어렵지 않아요. 바로 다음 갈게요. 9번입니다. 자, 9번 보세요. 9번은 우리 지난번에 사실 했던 거죠. 이 보기. 지난 시간에도 이제 ing 쓸래, ed 쓸래 이렇게 나오면 문제 푸는 거 기억나세요? 지난번에? 제일 먼저 했던 건 뭐였어요? 진짜 동사니, 가짜 동사니. 이거 먼저 했었죠. 경우의 수를 써볼까요? 경우의 수만 우리. 얘는 과거형 동사, 그리고 얘는 형용사. 얘는 명사, 그리고 형용사.
이런 경우일 수가 있다 그랬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문장 전체를 먼저 봐야겠네요. 보니까 a few minutes later 몇 분 후에 the court clock usually shows a movie blah blah what is going to happen throughout the day. 이런 젠장. 오타예요? 데이예요? 데일 이건 뭐야? 달리는 뭐야? 누구야? throughout the day. 데이입니다. 데이. 그런 다음에 as a jury is chosen for a particular trial. 이렇게요. 됐죠? 일단 지금 동사가 3개입니다. 만약에 접속사가 3개면 정답은 무조건 outlined 라는 형태가 돼요. 괜찮을까요? 오케이? 그럼 접사를 먼저 찾아보죠. 접사 보니까 여기 what이 있네요. what은 언제나 항상 명사절이죠. 그런 다음에 as가 있네요. 이렇게. 다른 거 추가적으로 접사가 있나요? 없어요. 추가적인 접사가 없기 때문에 얘가 접속 동사로서의 가능성은 사라져요. 이게 명사 자리입니까? 명사라면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가 될 텐데 주어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목적어도 당연히 아닌 것 같고요. 보어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 없애버립시다. 그럼 뭐야? 얘는 형용사. 얘는 뭐가 됩니까? 분사 문제가 되었네요. 그럼 분사 문제가 됐으니까 그 분사는 뭐 어떻게 해라? 명사하고의 관계 따져라. 그 영화와의 관계를 따지면 되죠. 여기 movie. 영화, 아웃라인의 행위자입니까? 아웃라인의 대상입니까? 그럼 아웃라인이 뭐죠? 이 생각이 먼저 들어야겠죠? 아웃라인이 무슨 뜻이에요? 뭐라고요? 윤곽. 동사로 쓴 거잖아요, 근데. ing나 ed가 붙었다는 건 동사라는 뜻이죠. 근데 맞아요. 윤곽을 그리는 거죠. 윤곽을 그린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대략적인 설명을 하다. 전체 줄거리만 보여주는 거, 대략적인 설명하다. 그러면 영화, 대략적인 설명을 합니까? 영화를 대략적으로 설명하는 겁니까? 둘 다 되죠. 둘 다 되죠. 왜냐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소가 근데 그런 거 있어요. 소가 몇 월생이에요? 11월? 11월이면은 이제 한 3년 정도 있으면 3년 후 이맘때쯤이면 아마도 어딘가에 끌려가서 이렇게 반바지 입고 한 100명이 넘는 동갑자리 남자아이들과 함께 돌아가면서 뭔가를 할 거예요. 막 이게 또 하고 나면 마지막에 이렇게 화면에 마치 한우처럼 등급이 뜰 거예요. 이게 보면은 지금 이렇게 보니까 수온 1급, 나머지 2급. 안경 안 쓰면 1급, 안경 쓰면 2급. 이렇게 나눠져요. 신체 검사 받는다고요. 이것 봐, 이게 되게 나쁘다. 여학생들은 이게 뭐 하는 거지? 그래서 남학생들은 그래. 본인들 일이라. 곧 끌려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등급을 만든단 말이에요, 이렇게. 곧 이렇게 돼요. 자, 그런데, 소가 곧 이제 거기 끌려가서 검사 받을 거잖아. 근데 이제 가서, 근데 대기한 시간이 진짜 길거든요. 내가 아직도 기억나요. 내가 신검을 2월 14일에 받았어요. 수능 보고 나서 2월 14일에. 무슨 날인지 아시죠? 이때 여자친구가 있었거든요. 지금의 저 대박은 이런 거죠. 네가? 거짓말 이런 거죠. 그죠? 근데 2월 14일날 신검을 여자친구를 만나야 되는데 신검을 받으러 간 거야. 굉장히 짜증났었어요. 대단히 분노했었던. 그래서 나도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이게 군대를 안 갈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아요. 몸무게가 뭐 200kg 가까이 되든지. 너무 힘드시면 몸무게를 한 40kg 이하로 줄이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시든지. 아니면 아버지가 재버리시든지. 그것도 안 되면 그냥 가세요. 누구처럼 치아를 다 뽑아버리면 돼요. 뭐 이렇게 치아를 다 뽑아버리시든지 아니면 뭐 십자인대를 없애버리시든지. 종류는 되게 여러 가지인데 정상인으로 살아가고 싶으면 그냥 갔다 오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나도 너무 가기 싫잖아. 나라고 아니었겠어. 그래서 너무너무 가기 싫어가지고 막 생각을 했어.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게 면제를 받을 수 있을까. 근데 지금 마스크 써서 잘 안 보이는데 눈이 짝눈이거든요. 눈 크기가 좀 달라요. 지우의 저 웃음이 뭔 줄 알아? 도토리 키재기 이러면서 그게 그건데? 라고 굉장히 불쾌해요.
자, 근데 이건 바로 봤는데 이게 시력도 사실은 이렇게 짝눈이거든요. 시력이 약간 서로 달라요. 근데 부동시라 그래서 양쪽 시력 차이가 되게 크면 그것도 군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사유가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생각을 했지. 내가 다른 건 안 될 것 같은 거야. 근데 몸무게도 갑자기 확 찌우는 건 그때 그 당시 내 몸무게가 50kg 후반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이게 갑자기 찌울 수는 없잖아요. 100kg를 어떻게 찌워? 이거는 말이 안 되죠. 무게추를 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건 안 되고 이거 빼볼까 했는데 이건 또 너무 많이 줄여야 되니까 이것도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이 생각을 하다가 안 되겠다. 이게 시력을 뭔가 해보자. 아니, 눈으로 뭔가 해보자. 그래서 전날 이 전날 PC방에서 친구들이랑 밤을 샜어요. 수능 후니까 밤새 게임을 한 거야. 막 밤새 게임을 밤새도록 모니터를 죽어라고 째려봤어요. 째려보고 막 시간 날 때마다 눈 막 비비고 막 일부러 시력 안 좋은 쪽 눈만 막 비비고 막 해가지고 왠지 막 진짜 침침한 것 같은 거야. 잘 안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나 이 상태로 간다 해가지고 아침에 갔어. 신검 받으러 다 갔는데 그때 요즘에는 모르겠어요. 그때는 되게 좀 막 바지 나눠주는데 그때 위에를 입었었나 안 입었었나 위에 안 입었던 것 같아요. 위에 옷 갈아입어야 되니까 바지를 나눠주는데 그때 진짜 최악이었던 게 반바지 나눠주거든요. 반바지인데 이쪽은 형광색, 이쪽은 주황색. 패션도 너무 최악이야. 이거 뭐야? 너무 싫어. 근데 아무튼 이렇게 하고 그때 위에 안 입었었던 것 같아요. 기억에 입었었나 모르겠어요. 생각해봐. 한 300명 되는 남자애들이 다 똑같은 바지 입고 다 위에 안 입고 쫙 줄 서가지고 대기하고 있는 거야. 종이 하나 들고 이렇게 여기 대기하고 있다가 오세요. 그럼 가가지고 검사 받는 거거든. 검사 받는데 시력 검사를 하게 된 거야. 생각을 했지. 일단 시력 검사 가장 기본 이거잖아요. 숟가락으로 이거잖아. 최선을 다해서 봤어. 정말 잘 보이게 최선을 다해서 보고 이쪽 안 보이는 거야. 최면을 안 보여. 안 보인다고. 그러면 시력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거기 군의관이 일로 와봐. 이리 오세요. 이러고 하는 거야. 됐다. 나는 안 간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안 가는구나. 갔지. 가가지고 이제 그리고 너희 그 안경점 가면 이렇게 턱 대고 그리고 저번에 그 나무 있잖아. 나무 초점 맞추잖아요. 이쪽을 먼저 했어요. 나무 이렇게 했는데 최선을 다했죠. 잘 봐야 돼. 나무가 이렇게 가지가 몇 개인까지 보일 정도로 초점을 잘 맞추고 이쪽을 이제 하나요. 이쪽 막 일부러 이렇게 초점 안 맞추게 막 이렇게 일부러 안 보이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저 뒤를 보려고 막 이렇게 초점 안 맞추고 막 이렇게 했더니 군의관이 차이가 많이 나시네요? 이러는 거야. 왔어! 지금 이거야! 해가지고 잠깐 따로 또 오래. 그 안쪽 방으로. 야, 이것만 통과하면 안 가는 거 아니야. 안쪽 방에 따라 들어갔지. 그랬더니 앉았지. 더 큰 기계가 있는 거야. 더 큰 기계가 있어서 막 이렇게 막 검사처럼 막 해. 그래서 막 계속 막 교계를 갸우뚱 막 고민을 하더라고. 그래서 군의관이 마지막에 근데 입대가 언제예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젠장. 보고 읽으시기는.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어. 나도 모르게 글쎄요? 모르겠는데요? 아, 그래요? 그럼 치료하면 되겠네. 정상 뚝! 다 날라갔어. 젠장. 다음 주라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정상이 나왔어. 그냥 정상하고 다음 갔어. 근데 그걸 되돌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젠장. 최선을 다했지. 그래서 이제 뭐 외과 이런 데도 있어요. 그럼 가가지고 제가 이렇게 허리가 좀 많이 아파가지고 힘들다고. 허리는 다 아파요. 정상. 그래서 결국 1급 나왔어요. 그래서 1급이라서 바로 갔는데 젠장. 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너희들도. 근데 그때 대기하는 동안에 영화를 보여줘요. 그 영화 뭐냐면 병영 체험 이런 거 있잖아요. 군대 가면 막 이렇게 어떤 거 하고요. 뭐 나라와 조국을 지키며 막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그 영화예요. 영화에서 너희가 군대에 가면 어떤 걸 하게 될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 영화가 보여주는 거라고요. 이해됩니까? 오케이? 곧 보게 될 겁니다. 게다가 이런 것도 있어요. 한 가지만 더. 게다가 왓이라고 나왔잖아요.
what은 무조건 명사절이라고 했죠. 무조건 명사절이기 때문에 얘가 목적어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얘를 보여주는 영화를 보여주는 거죠. 됐나요? 그럼 정답 뭘까요? 이렇게. 자, 10번 가죠. 10번 보니까 bore 이렇게 나오는데 bore이 무슨 뜻이에요? bore이란 단어가 무슨 뜻입니까? 지루? 동사래니까? 지루하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루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지루하게 하다. 오케이? 지루하게 하다. 그러면 여기서 일단은 먼저 보니까 My friend's son found the never-ending studying in preparation for the test. 이렇게 나온 거죠. 접속사가 따로 없기 때문에 동사는 아닙니다. 됐죠? 명사 자리도 아니고요. 그럼 누구와의 관계를 따져라? 어머나. 여기 목적어가 얘네요. 목적어 여기니까 절대로 끝나지 않는 공부죠. never ending studying. 그때 생각만으로 토할 것 같죠. 그래서 절대로 끝나지 않는 공부니까 그 끝나지 않는 공부가 너희를 지루하게 합니까? 끝나지 않는 공부를 지루하게 합니까? 가 지루하게 하는 거죠. 그럼 뭘 써야 돼? boring. 이렇게 써야 되죠. 그런데 얘들아 잠깐만. 아마 혹시 너희가 중학교 때 공부를 좀 이렇게 열심히 했다면 영어 선생님께서 어떤 걸 너희들한테 말씀해 주셨을 거냐면 아마도 excite라는 단어나 satisfy, 뭐 기타 등등 되게 많아요. frightened 있고요. 되게 많은데 이런 단어를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들한테 excite를 외우는 게 아니라 exciting과 excited를 외우게 하시면서 사람인 경우에는 ed를 쓰고 사물인 경우에는 ing를 써라. 이렇게 가르쳐 주신 선생님이 있다면 그는 나쁜 놈이에요. 그다지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사람이냐 사물이냐에 따라서 ing나 pp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좋지 않아요.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결코. 그럼 뭐냐? 왜 안 좋냐? 이거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bore이 무슨 뜻입니까? 지루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지루하게 하다. 봐봐. 민정아, 잘 생각해봐. 민정이는 지금 스튜던트. 민정이가 지루하게 만드는 학생이에요? 지루한 학생이에요? 아, 지금 민정이가 지루하게 만들고 있는 거야, 우리를 지금? 우리를? 그럼 민정이 행위자의 대상이에요. 보호의 행위자의 대상이에요, 민정이는? 잠깐만요. 네. 어때요? 민정이는 보호의 행위자, 보호의 대상. 민정이가 지루하게 만듭니까? 민정이를 지루하게 만듭니까? 이 감당 못할 침묵을. 다시 민정아 봐봐. 이게 지루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지루하게 만들다. 그럼 민정이는 지루하게 만드는 학생이에요? 지루하게 만드는 대상이 된 학생이에요? 행위자의 대상이에요. 아, 지금 민정이가 우리를 지루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 수업이 민정이를 지루하게 만들고 있죠? 네. 네라고 한 거예요? 지금. 그렇죠. 요딴 식이죠. 그죠? 그러니까 민정이의 심정이에요. 그죠? 민정이의 심정은, bored student인 거죠. 그러니까 민정이의 생각으로는 이런 거잖아요. 이 강의가, 봐봐, 민정아. 그 강의가 지루하게 만들어요? 강의를 지루하게 만들어요? 강의? 민정이가 지루하고 있으니까 그 강의가 민정이를 지루하게 만들고 있는 거죠. 그죠? 아, 그죠? 그런 거지. 자, 근데 봐봐. 잘 생각해봐. 그러면, 아니, 뭐, 사람이면 ed 쓰고, 그 사물이면 ing 쓰는 거 맞네, 뭐. 라고 할 텐데,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볼까요? 내 얘기를 해볼까요? lecturer. 맞죠? 이렇게 말하면요. 나는요, 지루하게 만드는 행위자입니까? 대상입니까? 행위자예요? 오늘 집에 가서 일기 써야겠군요. 그래서 boring lecturer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사람이냐 사물이냐로 구별하는 건 별로 좋지 않아요. 오케이? 왜냐면 오류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의미를 정확하게 외우세요. 이게 더 확실한 방법이에요. 이건 오류가 없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의미를 정확하게 외우셔서 지루하다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excited 흥분되다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흥분시키다, 지루하게 만들다, 무섭게 만들다, 겁먹게 하다, 만족시키다 다 이렇게 외우시는 것이 더 맞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의미를 외우시라. 그게 더 좋다. 다음
여기 보니까 forbid를 쓸 것이냐, forbidding을 쓸 것이냐 이렇게 나왔네요. 진짜 동사, 가짜 동사 이런 거 괜찮을 것 같아요. 가볼까요? In other countries, you could be forced to become a child soldier despite laws blank the practice. 이렇게 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요. 지금 동사가 지금 하나 있는데 접속사가 있어요, 없어요? 접사가 없죠. 진짜 동사가 나올 수는 없어요. 당연히 forbidding. 됐죠? 아주 간단합니다. 다음 갈게요. 12번으로 가죠. 12번도 지금 보면 given이라는 형태를 쓸 것이냐, giving이라는 형태를 쓸 것이냐 이렇게 나왔는데 얘를 지금 보면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쭉 따라가서 보니까 여기까지 가로묶을게요. 이렇게. 이 안에 주어 동사 있나요? 없어요. 주어 동사가 없는 상태에서 ing냐, ed냐 이렇게 나왔잖아요. ing냐, ed냐. 그죠? 어떻게 문제 풀어라? 이 분사구문이죠. 분사구 문제 어떻게 풀어라? 데리고 와. volunteer student. 이 volunteer student를 데리고 오니까 volunteer student가 시험을 준 겁니까? volunteer student에게 시험을 준 겁니까? 둘 다 되죠. 둘 다 되죠. 왜냐면 자원 봉사자들이 와서 시험지 나눠줄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요. 근데 뒤에 보니까 scored, 득점을 했어요. 득점을 했다라는 건 얘네들이 시험을 봤다는 얘기죠. 그럼 얘네들에게 시험이 주어졌다라고 보는 것이 맞죠. 그러니 given이라는 형태를 쓰셔야 돼요. 됐습니까? 다음 갈게요. 빨리빨리 갈게요. 자, 13번으로 가봅시다. 자, 13번 보니까 to know냐, knowing이냐. 야, 이거 참 괜찮죠? 참 괜찮은 문제인데 혹시라도 여기서 knowing이라는 형태를 썼다면 잘못 쓰신 거예요. knowing을 쓴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근데 knowing을 쓴 친구들은 왜 그렇게 썼을 거냐면 내가 이거 기억나지? 이거는 지각동사, 명사 다음에 원형 부정사 또는 ing를 써야지 라고 생각했다면 잘못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watch죠. watch라는 단어는 무조건 지각동사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watch라는 단어는 목적어, 목적보라고 하는 형태로 쓸 수도 있지만 그냥 목적어까지 끝 이럴 수 있죠. 내가 TV 봅니다. I watch TV 이렇게 쓰잖아요. 다른 거 쓰지 않는다고요. 그죠? 그럼 그걸 어떻게 구별합니까? 라고 하면 일단 우리 생각을 좀 바꿔주셔야 돼요. 어떤 걸 바꿔야 되냐? 잘 봐봐.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보 이렇게 됐을 때 기본적으로는 여기다가 투부정사를 쓰는 것이 디폴트입니다. 기본값은 투부정사가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여기다 동사를 쓰고 싶거든. 동사를 쓰고 싶은데 여기에 동사가 있기 때문에 진짜 동사는 시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시제를 가진 진짜 동사가 있기 때문에 얘는 시제를 가질 수 없었던 거예요. 시제를 정할 수가 없었던 거라고요. 시제를 정할 수 없으니까 투부정사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형은 투부정사인 거예요. 됐죠? 여기까지 괜찮죠? 투부정사를 써야 되는데 특이하게도 일정한 조건에 의해서 여기가 지각동사, 사역동사라는 조건으로 인해서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야. 다시 기본형은 투부정사를 쓰는 건데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의 조건 둘 다 충족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조건은 지각동사나 사역동사일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뭐? 두 번째는 목적어와 목적보호의 관계가 능동관계일 것. 이 두 가지가 충족되면 그제서야 투부정사를 원형 부정사로 바꿔주는 거예요. 두 가지의 조건이 다 충족해야만 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럼 여기서 보니까 watch it, the star, some stars. 별들을 봤대요. 그럼 별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별들이 압니까? 이게 능동관계가 안 돼요. 이해됩니까? 별들이 아는 게 아니잖아. 그럼 뭐야? 별을 봤습니다. 왜? 알고 싶어서. 알기 위해서. 이렇게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정답 뭐가 돼요?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실제로 조심하셔야 돼요. 실제로 조심하세요. 두 가지의 조건이 다 충족돼야만 하는 겁니다. 지각동사, 사역동사, 그리고 능동관계까지 와야 원형 부정사를 쓰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다음 갈게요. 야, 이거 봅시다. watching을 쓸래? being watched라고 쓸래? 요거는 차이가 뭐냐면 watching은 능동이고요. being watched는 BPP가 들어가니까 수동이 되는 겁니다. 괜찮죠? 한번 가볼게. yet, 그러나 참고로 이렇게 단독으로 쓴 yet 있잖아요. 여기 단독으로 쓴 yet은 그러나 however랑 같은 뜻입니다. 같은 뜻이에요. 부사 정도로 보시면 돼요. If the camera stays on them long enough, they will slyly check to see if they are still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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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동사가 지금 3개. 동사 3개니까 접사는 2개. 첫 번째 if.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런데 재밌는 건 if가 하나 더 있거든요. 여기서 if는 이렇게 표시하셔야 돼요.
네모로 표시해 주세요. 앞에 거랑 뒤에 거랑 왜 다릅니까? 앞에 거 if는 뭐다? 부사절. 뒤에 if는 뭡니까? 명사절. 그죠? C란 동사 뒤에 나기 때문에. 그죠? 그럼 봐봐. 해석해 볼게. 만약에 그 카메라가 stays on them long enough. 충분히 오랫동안 그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카메라에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카메라 이렇게 고정되어 있으면 they will slightly 되게 슬쩍 오는 거예요. 이렇게 벌레 슬쩍 와서 확인을 합니다. 뭘 확인해요? to see, 알아보기 위해서 확인을 하죠. 그들이 카메라가 여기에 있고요. 카메라가 이렇게 있고 그들이 쓱 다가와서 본다고요. 그들이 관찰을 하고 있는지, 그들이 관찰되고 있는지. 그들이 관찰하고 있는지를 보는 겁니까? 카메라가 얘네들을 관찰하는 거 아닌가요? 그럼 관찰의 대상이 되는 거죠. 여전히 관찰되고 있는지를 살피기 위해서 보는 거죠. 수동이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being watched 이렇게. 됐어요? 다음 15번, 16번, 15번 보죠. 자, 15번에 to broaden과 그냥 broaden 이렇게 나왔네요. 여기는 마찬가지로 진짜 동사, 가짜 동사 이런 정도만 보면 되겠네. 한번 가볼게. 자, now worthy, worth, abound. abound가 동사예요. 조금 특이하죠? 민영아, 혹시 abound라는 단어 본 적 있어요? abound? 요거는 많이 못 봤을 수 있어요. 아주 많이 쓰이는 동사는 아니거든요. 근데 요 단어 혹시 본 적 있어요? abundant. 처음 보니? abundant는 풍족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얘는 형용사가 더 많이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풍족한이라는 뜻인데 풍족한이라는 뜻이고요. 얘는 동사가 되니까 풍족하다. 자동사예요. 풍족하다 이런 뜻이에요. 부라고 하는 것이 풍족합니다. To the point that most people in North America own far more material goods than they need, and travel to other countries seems like a great investment. Blank one's perspective on life. 이렇게. 동사 지금 4개입니다. 접속 몇 개 필요해요? 3개. 근데 만약에 접속사가 4개가 되면 동사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접속사가 3개라면 투부정사가 바로 들어가면 되는 거고요. 괜찮을까요? 오케이? 괜찮아요? 가보죠. 접속사 찾아보니까 제일 먼저 point that 이렇게 나오죠. Most people in North America 블라블라블라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 than이 있죠. 참고로 얘들아 비교급 다음에 나오는 than 있잖아요. 비교급 다음에 나오는 than은 접속사예요. 이게 왜 접속사인지는 나중에 알려드릴 겁니다. 비교급 다음에 나오는 than은 접속사입니다. 알아주세요. 그런 다음에 여기 and가 있죠. 이렇게. 또 다른 접사가 있나요? 만약에 접사가 또 있으면 얘가 정답이에요. 없으면 얘가 정답이에요. 접사 있어요? 없어요? 따로 없어요. 정답은 이렇게. 됐죠? 다음 갈게요. 16번. 자, 16번 보니까 여기는 rewarding이냐 rewarded냐 ing냐 ed냐 이거 나왔잖아요. ing냐 ed냐 요거는 우리 많이 했던 거니까 무조건 동사인지 아닌지 먼저. We try and 요거는 그냥 묶어서 동사로 볼게요. try and are 이렇게 같이 나오는 거니까 try and are not quickly blah blah blah. We actually wind up spelling words than we did before we started. 이렇게요. 되게 많다. 동사가 지금 4개예요. 접사 몇 개? 3개. 찾아볼게요. 제일 먼저 when 이렇게 when부터 쭉 따라가서 여기까지. 그런 다음에 쭉 가서 then. 비교급 다음에 then은 접속사라고 했습니다. then. 그리고 before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동사가 지금 4개인데 접속사가 3개예요. 그럼 동사로 쓸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어요. 버리시고. 그럼 명사 자리인가요? 비동사 뒤에 명사가 나오면 앞에 거랑 동격된다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그럼 여기서 we랑 reward랑 동격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되지 않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얘는 뭐가 된다? 분사가 된다. 분사 문제 어떻게 풀어라? 명사하고의 관계를 따져라. 우리가 보상을 하는 겁니까? 우리가 보상을 받는 겁니까? 우리가 보상해요? 우리에게 보상해요? 둘 다 되죠. 둘 다 되는데 뒤를 보니까 없어요. rewarded. 됐을까요? 다음 17번. 17번은 좀 간단한데요. 보니까 요거는 이제 taking이냐 taken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진짜 동사, 가짜 동사를 따질 필요가 없죠. 따질 필요 없이 바로 가시면 되는데 앞에 if도 있어요. 이렇게 나왔잖아. 오케이? if부터 이렇게까지. 이 보니까 사실은 if라는 접속사 뒤에 주어 동사 안 나오잖아요. 주어 동사 없는 상태에서 ing냐, pp냐 이렇게 나왔잖아. 분사구문이죠. 분사구문 문제 어떻게 풀어라? 데리고 오세요. 비타민.
비타민 E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 비타민을 섭취하는 거죠. 수동이라서 뭘 써야 돼? taken. 이렇게요. 됐습니까? 자, 마지막 두 문제 하고 조금만 더 할게요. 자, 자 8번에 별표 치세요. 8번에 별표 치세요. 그리고 요거는 조금 설명을 할게요. 요거는 조금 중요해요. 이렇게 필기를 잘 해주셔야 돼요. 먼저 이거부터 합시다. 지연아, 분사구문이라는 거 있잖아요. 분사구문. 분사구문이 어떻게 생겼죠? 그 네. ing가 먼저 오고 네. PP가 오기도 하죠. 네. 그다음에 주어가 뒤에 거랑 같은데요. 네, 이거죠. 네. 그냥 맞죠? 딱 이렇게 생긴 거죠. 이게 분사구문의 가장 기본형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물론 이제 분사구문이 꼭 앞에 나오는 건 아니고 뒤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건 큰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어쨌거나 분사구문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질문이 생겼어요. 어떤 질문이 생기냐면, 그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분사구문은 다 이렇게 생겼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분사구문은 생김새가 두 가지예요. 어떻게 두 가지냐? 이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는 뭐냐? 이 모양을 눈에 익혀놓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이 모양을 익혀놓으세요. 어떻게 생겼냐? with 명사 분사. 이렇게 생겼어요. with 명사 분사. 이게 분사구문입니까? 네. 왜냐하면 잘 생각해봐 얘들아. 이 안에 주어 동사 없잖아요. 어쨌건 이 안에 주어 동사가 없는 상태에서 분사니까 ing나 pp를 쓴 거잖아요. 그치 수호야? 그치? 귀신 보니? 여기? 누구를 보러 있는 거야? 자, with 명사 분사. 이게 분사구문이에요. 분사구문. 됐죠? 이게 분사구문입니다. 끝이에요. 이게 분사구문이다라는 것만 알면 돼요. 그럼 굉장히 쉬워져요. 왜요? 결론적으로 문제는 얘잖아요. 현재 분사를 쓸 것이냐, 과거 분사를 쓸 것이냐만 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일반적인 그냥 기본적인 분사 구문에서 이거 현재 분사 쓸까, 과거 분사 쓸까 어떻게 결정한다 그랬어요? 얘를 데리고 와서 관계 따지라 그랬죠. 왜요? 원칙만 바꾸지 말라 그랬어요. 분사는 명사하고의 관계를 따진다. 분사는 명사하고의 관계를 따져야 돼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얘는 가치 있는 명사가 없으니까 얘를 데리고 와서 관계를 따진 거죠. 얘는요? 그럼 명사가 앞에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관계를 따지세요. 이렇게 관계를 따지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He stood there. 그 사람이 저기 서 있네요. 그 사람 저기 서 있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보면 그 사람이 저기 서 있습니다. 어떻게 서 있는 거야? 여기 서 있는 거죠. 이렇게요. 됐어요? 그럼 그게 팔이 꼬는 겁니까? 팔을 꼬는 겁니까? 팔을 꼬는 거죠. 팔을 꼬는 거니까 이 명사하고의 관계가 수동이잖아요. 이 관계가 수동이 되는 거니까 여기다 뭘 쓰면 되겠어요? 크로스트라는 형태를 쓰면 되는 거죠. 그는 팔짱 낀 채로 저기 서 있었습니다. 내가 중요한 얘기를 하나 더 했네요. 문법은 어떻게 푼다? 문법은 이 관계만 따지시면 돼요. 순서대로 합시다. 이거 할 때 세 가지 알려드렸어요. 첫 번째, 문법적으로 어떻게 풀 거니? 두 번째, 해석은 어떻게 할 거니? 해석은 수식이라고 했죠. 그럼 얘는 해석 어떻게 할까요? 해석 어떻게 하냐면 수많은 전치사 중에서 하필이면 with라고 하는 전치사를 썼어요. 다른 전치사가 아니라. 하필이면 with예요. 왜요? with는 뭐뭇을 가지고죠. 이걸 시간적 개념으로 바꾸면 동시에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뭐 하면서. 뭐뭐 하면서 뭐뭐 한 채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순서대로 첫 번째 문법, 두 번째 해석, 마지막에 이거 절로 어떻게 바꿀 거니? 이거 있었잖아. 얘는 그냥 접속사 주어 동사로 바꾸면 된다 그랬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하죠? 얘는 어떻게 바꿉니까? 자, 얘는 절의 형태로 바꾸는 방법이 어떤 것이냐면 with잖아요. 동시에 발생했다고 보는 거예요. 동시동작. 동시동작을 나타내는 건 as예요. as 쓰시고
생각해봐. 이 분사가 얘랑의 관계를 따졌잖아요. 얘가 주어인 거예요. 이 명사를 그대로 쓰시면 돼요. 이 명사를 그대로 써주시고 그런 다음에 이 분사를 동사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럼 무슨 말이냐? 이거 바꿔볼게. 얘를 바꿔보면 as his arms were crossed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어렵게 나오면 서술형 같은 데서 뭐 수능에서는 이렇게 나오지 않을 거지만 서술형 같은 데서 좀 어렵게 낸다면 이렇게도 만들 수 있어요. 절의 형태로 바꿔봐. 왜냐면 이제 절의 형태를 구 형태로 바꿔라, 구 형태를 절의 형태로 바꿔라 이런 건 얼마든지 물어볼 수 있는 문제거든요. 이렇게도 갈 수 있다. 됐니? 이렇게 되면 좀 어렵겠죠? 자, 한번 가볼게. 아, 맞다. 마지막 결론. 미안해. 마지막 결론.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라고 한다면 결론적으로 너희가 지문을 읽다가 영어 지문을 쭉 읽다가 일단 with를 만나면 의심부터 하세요. with를 만나자마자 의심부터 하시면 돼요. with를 딱 만났는데 with 뒤에 명사 뭐뭇을 가지고 끝. 간단하게. 근데 with를 썼어요. 근데 명사가 나오고 ing냐 pp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분사 구문인 거죠. 그 명사하고의 관계를 다 주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봐봐. with가 일단 나왔어요. 일단 with가 나왔기 때문에 어머나 이게 뭐지? 고민. 뒤에 보니까 Processor and Internet Connection Speed 그런 다음에 이렇게 나왔죠. 이거 분사 구문이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그 프로세서와 인터넷 연결 속도가 2배가 되는 거죠. 뭘 써야 돼요? 더블링. 이렇게요. 됐습니까? 마지막은 어머나 여기 또 분사 구문이죠. 간단하네. 여기는 보니까 이렇게만 묶으시면 돼요. 분사 구문이죠. 어떻게 할까요? 데리고 오세요. 스트레칭을 데리고 오면 스트레칭을 하는 거죠. 수동입니다. 수동이니까 done 이라는 형태를 쓰시면 되죠. 됐습니까? 뭐 쉽죠? 되셨어요? 시간이 좀 아쉽네. 오늘은 독해를 좀 더 해야 되니까 여기까지만 할 건데 한 가지만 체크합시다. 다음 시간에 조금 진도를 빨리 나가기 위해서 한 가지만 체크하고 갈게요. 민정아 미안한데 저 불 좀 켜주실래요? 땡큐. 자 봐봐. 한 가지만 이 다음 챕터에 나오는 게 뭐냐면 5번째 날에 나오는 게 연결사랑 가정법이거든요. 다음 시간에 가정법에 대한 이야기는 좀 자세하게 들려드릴게요. 가정법에서도 상당히 해야 될 얘기가 많거든요. 근데 오늘은 연결사랑 가정법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체크를 하고 갑시다. 오른쪽 면을 보세요. 5번째 날의 오른쪽 면. 자, 오른쪽 면이 비어 있으니까 거기다가 요거 하나만 적어 보세요. 이거 어차피 우리 월요일에 스탬프 퀴즈도 봐야 되니까. 이거 기억납니까? 기억나세요? 자, 써보세요. 자, 문법이란 그럼 써보세요. 기억나는 만큼 쭉 써보시면 돼요. 써보시면 돼요. 요 글에 뭐를 쓰란 얘기 아닙니다. 여기서 쭉 가란 얘기예요. 요거 쓰고 쉬고 있네. 자, 쭉 써보세요. 못 쓰면 괜찮아요. 못 쓴 글자 수대로 맞으면 되니까. 써보세요. 다들 여기서 있을걸? 자, 해볼까요? 문법이 뭐예요? 그죠? 결국 문법이라는 거는 문장을 만들어내는 방법이잖아요. 그죠? 문장이 뭐였어요? 그죠? 문장이라는 건 결국 동사의 의미를 완성하는 거다. 이렇게 말했죠. 동사의 의미를 완성하는 것이 문장이에요. 동사의 왼쪽에 누가 나옵니까? 그렇죠. 주어가 나오죠. 여기 주어가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 주어랑 동사를 썼는데 이 동사를 보니까 동사의 종류가 2가지예요. 어떻게 2가지예요? 맞아요. 비동사라는 것이 있고요.
일반 동사라는 것이 있죠. 물론 동사에 대한 구분은 자타 동사도 있고 완전 불완전도 있어요. 하나 비동사, 일반 동사 이걸 봅시다. 오늘은 이걸 쓸 거예요. 비동사랑 일반 동사의 차이가 뭔가요? 비동사는 어, 혼자 쓰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혼자 쓰인다라기보다는 문법적인 역할을 혼자 할 수 있죠. 그죠? 얘는 혼자서 할 수 있고 혼자서 못해요. 뭘요? 문법적인 역할을요. 그 문법적인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의문문을 만들거나 부정문을 만드는 걸 말하죠. 오케이? 사실 근데 이거는 요것도 생각보다 중요한 이야기예요. 비동사냐 일반 동사냐라고 하는 건.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해볼까? 좋아요. 그 일반 동사는 지가 알아서 혼자 못 하잖아요. 그죠? 혼자 못하니까 누가 도와줘야 돼요? 조동사가 도와줘야 되죠. 봐 얘들아, 여기서 문제로 나오는 게 이 부분에서도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되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비동사를 쓸 거냐 아니면 조동사를 쓸 것이냐 이렇게 나오는 문제들이 있어요. 뭐냐면 너 누굴 대신해서 나온 거야? 비동사를 대신한 거니 아니면 일반 동사를 대신한 거니?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예요. 나중에 혹시라도 이렇게 보기를 만나면 얘는 누구 대신 나온 거니? 비동사니 일반 동사니? 요거 이용하는 거예요. 요걸 이용해서. 자, 조금만 더 가볼게요. 그런데 주어랑 동사가 잠깐 미안해. 자꾸 까먹네. 조동사는 종류가 두 가지예요, 사실은. 아마 너희가 중학교 때 조동사를 배웠는데 두 가지로 구분하지 않고 그냥 배웠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조동사는 두 가지로 나눠져요. 어떻게 두 가지냐? 첫 번째, 의미가 있는 조동사가 있고요. 두 번째로 의미가 없는 조동사가 있어요. 의미가 없는 조동사가 바로 do예요. do는 의미가 없어요. 문법적인 역할만 하죠. 의미가 있는 것도 있죠. 뭐 can, may, 뭐 되게 많잖아요. need도 있고, need to도 있고, should도 있고 엄청나게 많아요. 그 녀석입니다. 오케이? 의미가 있는 거. 자, 여기까지 일단 스탑. 다음으로 가죠. 주어 동사가 있는데 이 동사를 보니까 동사가 나타내는, 동사가 담당하고 있는 문법이 세 가지가 있죠. 어떻게 세 가지야? 태, 수, 시제.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누구예요? 시제예요. 시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시제를 가지고 있으면 진짜, 시제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가짜. 우리는 그 가짜를 준동사라고 부른 거예요. 얘들아 잘 생각해봐. 이것도 생각해보면 결국에 너희가 동사를 딱 만나자마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란 얘기야? 진짜 동사니 가짜 동사니.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게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쭉쭉쭉 가는 게 아니라 이게 가장 기본이 되고 이 기본을 가지고 문법 문제를 푸는 순서를 정하고 싶은 거예요. 오케이? 동사를 만나면 여기부터, 요 라인부터 하자는 거죠. 진짜 동사니 가짜 동사니. 그럼 잠깐만, 진짜 동사냐 가짜 동사냐라고 하는 거 어떻게 따집니까? 라고 하면 주어랑 동사 있을 때, 주어 동사 할 때 주어 동사는 반드시 나와야 되죠. 몇 번씩 나와야 돼요? 주어 동사는 한 번만 써야 돼요. 주어 동사 한 번만 써야 돼. 약속이야. 한 번은 썼어요. 한 번 썼는데, 잠깐 이쪽으로 와서 한 번 썼는데 내가 뒤에다가 하고 싶은 말이 더 있어요. 주어 동사 썼어. 근데 하고 싶은 말이 더 있다고요. 그러면 그 더하기의 역할을 해줄 애가 필요하잖아요. 그 더하기의 역할을 해준 애가 누굽니까? 이게 연결어예요. 이게 연결어가 돼요. 그런데 연결어의 종류가 두 가지인 거예요. 어떻게 두 가지야? 첫 번째, 전치사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접속사가 있는 거예요. 전치사랑 접속사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이 자체가 시험 문제예요. 전치사를 쓸 거니 접속사를 쓸 거니. 이 자체가 시험 문제예요. 그러니까 요건 그대로 외우시면 돼요. 어떤 거? 야, 너 여기다가 because of라는 형태를 쓸 거니 아니면 because를 쓸 거니. 주어 동사 나오니 안 나오니 이거 가지고 찾는 거죠. 또 하나, 너 여기다가 despite 라는 전치사를 쓸 거니 아니면 though 라고 하는 접속사를 쓸 거니. despite의 동의어가 되는 in spite of 라는 형태를 쓸 거니 though의 동의어가 되는 although 라는 형태를 쓸 거니. 또 너 여기다가 during 이라고 하는 전치사를 쓸 거니 아니면 while 이라고 하는 접속사를 쓸 거니. 마지막으로 너 여기에 의미 없는 전치사 of를 쓸 거니 의미가 없는 접속사 that을 쓸 거니. 이게 다예요. 오케이? 이거 말고는 없어요. 그러니 전치사를 쓸 거니 접속사를 쓸 거니 요거로 푸시는 거예요. 딱 요렇게만 남기하시면 돼요. 요만큼. 됐죠? 이거 남기하시고. 그러면 잠깐
전치사, 참고로 전치사는요, 너무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너희들은 전치사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나온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깊이 들어가실 필요 없어요. 접속사가 있죠? 접속사가 있어요. 접속사는 이건 우리 했던 거죠. 접사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죠. 수호야. 접사의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그렇죠. 그런 게 있었죠. 그죠? 예린이 어떻게 두 가지예요? 그렇죠. 등위 접속사라는 것이 있고요. 종속 접속사라는 것이 있죠. 이렇게. 그게 지우야 알고 있었잖아. 봐요 지우야. 등위 접속사를 활용하는 애가 있죠. 그게 뭐예요? 그거죠. 그거죠. 얘가 상관 접속사죠. 이런 건 상관 접속사라고 하죠. 종류 써볼까요? 테리야, 등위 접속사 종류요? 우리 글자 수대로 맞는 거야. 하나, 둘, 세 대, 네 대, 다섯 대, 여섯 대, 일곱 대, 여덟 대, 아홉 대. 그죠? and나 or나 but 이게 등위 접속사가 되는 겁니다. 상관 접속사는 얘네들을 활용하는 표현이에요. both A and B, either A or B, neither A nor B, not only A but also B 뭐 이런 것들 나올 수 있죠. 그리고 이 종속 접속사, 얘가 실제로 중요한데 종속 접속사는 종류가 세 가지라 그랬죠? 그죠 민정아? 어떻게 세 가지예요? 그거죠. 맞아요. 그럼 내가 맞겠지? 틀리겠니? 봐봐 이런 거죠. 세 가지 물어보면 그냥 그거. 그래 그거 그래 그럼 거의 다 맞다니까. 그냥 명령부예요. 명령부입니다. 명령부. 얘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꼭 외우셔야 돼요. 명사절 이끈 접사는 민혁? 명사절을 이끈 접사 5개. 5개? 이게 뭐 그렇게 놀라운 일은 아닌데 5개가 있어요. 이거 반드시 외우세요. 꼭 외우셔야 돼요. 반드시. 왜냐하면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 건데 여기 나오는 애들끼리 조합을 해서 보기를 많이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 자체를 외워주실 필요는 있어요. 명사절 이끈 접사 첫 번째 that, 두 번째 what, 그리고 if나 whether, 그리고 의문사, 그리고 복합 관계대명사, 젠장, 복합관계대명사가 뭡니까? 그거는 다음 시간에 일단 써놓으시고 일단 암기 먼저 하시고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게요. 형용사절은 뭘까요? 형용사절이라고 하는 건 주어 동사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거잖아. 그게 뭐죠? 그렇지. 그게 바로 관계사죠. 관계사의 종류가 두 가지죠.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나눠지고요. 부사는 사실은 의미에 따라 나눠지는 거죠. 의미에 따라서 첫 번째 시간, 이유, 조건, 양보, 마지막으로 목적이나 결과를 나타내요. 시간, 이유, 조건, 양보, 목적, 결과. 이건 의미에 따라서 나눠지는 겁니다. 자, 봐봐 얘들아. 내가 앞으로도 문법을 쭉 하면서 야 이건 반드시 외워야 돼. 꼭 외워. 이건 반드시 해야 돼 라고 주장창 계속해서 외우라고 강요하는 것이 몇 개 안 돼요. 사실 그렇게 막 모든 걸 다 외울 필요는 없거든요.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헌데 얘는 외우셔야 돼요. 접속사는 외우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얘를 왜 외워야 되냐면 한국어에서의 접속사의 개념과 영어에서의 접속사 개념이 상이해요. 달라요. 동사의 개수랑 관련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반드시 암기를 하시는 게 좋아요. 꼭 얘네들은 반드시 암기를 해주세요. 다음 시간에 이거 좀 더 자세히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다음 시간에 대한 인트로까지만 너희가 배운 문법 중에 여기 의미가 있는 조동사 있잖아요. 이 의미가 있는 조동사와 여기 시제 이 두 가지를 합쳐 놓은 거예요. 의미가 있는 조동사와 시제를 합치면 이게 뭐가 되냐면 이게 바로 법이 돼요. 법. 너희가 알고 있는 법은 뭐예요? law. 그죠? 그러면 이 문법 틀리면 감옥 가나요? 그건 아니죠.
이 법은 뭐냐? 이 법은 무드라고요. 너희가 알고 있는 무드는 뭐예요? 기분 또는 분위기죠. 분위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남자입니다. 어때요? 그냥 이게 와요. 이게 놀라운 거야. 그러니까 사실 난 남자다. 뭐 사실이잖아요. 근데 얘는 뭐다? 사실을 전달하는 거죠. 사실에 대한 전달이니까 이걸 뭐라고 합니까? 사실에 대한 전달하는 것을 평서문이라고 불러요. 난 남자다라고 했을 때 그냥 그래 뭐 어쩌라고 이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말해볼까요? 만약에 내가 이 외모 그대로 여자라면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니? 이런 취향이야? 이쪽 취향이니? 이런 거죠. 큰일이죠. 이거 어떻게 해? 아유, 야, 참. 이런 거잖아. 만약에, 이런 거죠. 만약에. 이게 뭐야? 가정을 하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걸 가정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사실에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 이게 가정법인 거죠. 됐죠? 근데, 마지막 한 가지는 뭐냐면, 얘 봐. 손 들어. 이런 거죠. 내가 시켰잖아요. 그럼 막 따라 하네요. 이 명령법이죠. 근데 봐봐. 내가 어떤 문장을 썼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달라져요. 있는 사실을 그냥 드라이하게 말할 것이냐, 가정할 것이냐, 아니면 강압적으로 명령을 할 것이냐. 그 사실은 법이라고 하는 건 이야기를 하는 분위기죠. 어떤 느낌으로 이야기를 할 것이냐. 그게 법이에요. 그래서 그걸 무드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것은 이거. 가정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맙시다. 오케이? 요거는 다음 시간에 가정법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할게요.